자, 우리가 지난날에 펑크 돌리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돌리님의 평과 힘의 평형과를 연계해서 문제를 풀어라라고 했는데요. 서페이드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서페이드에 대한 질문. 서페이드에 대한 질문. 안 풀었냐? 안 풀었냐? 서페이드 질문 안 풀었어? 31번이요. 31번. 자, 스페이드 31번 문제 페이지 131쪽이 되겠네요. 근데 이 문제 기억 안 나? 했었던 것 같긴 해요. 이 이거 있잖아. 네. 요 간격이 이제 L이고요. 이쪽에 3L짜리 놈이 있어요. 요게 이제 B고, 요 놈이 C고, 질량은 M이라 했습니다. B의 질량이 얼마? 4M. 4M 질량이었고요. A가 처음에는 이쪽에 있었는데요. A의 질량은 2M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오른쪽으로 쭉 이동할 때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오른쪽 이동할 수 있는 x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네. 내 기억으로는 이게 2014년 수능 문제인 걸로 기억되는데요. 그 입시물이 가지고 있는 책을 한번 봐봐. 2014년 수능 문제 맞는지 봐봐. 2014년 수능 아니면 9월이었을 것 같은데. 못 찾냐? 오, 맞아요. 몇 월이야? 2015년 수능이요. 2014년도 무슨 14년. 그러네, 14년. 아 진짜 학년도 하고 진짜 연도 헷갈릴래. 감사합니다. 아 몇 년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답은 2번인 것 같습니다. 아이씨. 그거 몇 L인데? 4분의 3 D니까 0.7. 네. 그럼 이거요. 네. 자 각각 길이가 L 되고 있습니다. 유사 문제로서는 2014년도에 실시했던 수능 문제인데요. 이게 오른쪽 이동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디를 기준으로 휙 돌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예. 요 점을 기준으로 C와 D가 만나는 요 오른쪽 피팅이 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휙 돌 거라는 생각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 놈이 기준해서 토크 시계반과 반시계 반을 먼저 보면 되거든요. 시계반 쪽에는 누구 있습니까? 근데 목격에 B가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네. B의 질량은 4M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4M G를 써야 되는데 어차피 이쪽 저쪽에 다 G 쓴다고요. 그래서 굳이 G 쓰지 않아도 뭐 괜찮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거리 얼마 떨어졌습니까? 근데 L 떨어졌다면 되나? 아니죠. 무게 중심은 2분의 L 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놈은 누구다? B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시계 반은 누구 거 있습니까? 근데 일단 먼저 C가 있을 것 같네요. C의 질량은 M입니다. 물론 MG의 힘이었는데요. 얘는 역시 요 점으로부터 0.5D 2분의 L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 A가 되겠네요. A는 EM의 질량인데요. 지금 당장엔 얘가 어디에 무게 중심이 있습니까? 하면 1.5L 되는 곳에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요. 그 무게 중심이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이동해놨습니까? 1.5L 빼기 X만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이해됐어요? 예, 이 둘을 뭐하다? 같다라고 할 수 있는 X를 찾아내시면 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계산 2ml은 요 놈을 보니까 0.5 ml 요거는 3ml 마이너스 2mx 이렇게 되죠. 2mx는 몇개예요? 3.5 ml인데 2ml이 빠집니다. 1.5 ml 되겠죠. 예. m 떨어내고 2 넘기면 x는 2분의 1.5l
4분의 3L에 해당할 수 있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최대 4분의 3L까지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거 과거 1학년 1학기 내신 친구였어요. 뭐 올해도 내년에 여러분들 입학한 뒤에 진상과고 이쪽에서의 교과 과정이 똑같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진상과고 쪽은 1학기 기말고사에서 이걸 쳤습니다. 염도 알 만한 준비 네. 한 선배가 가고 돌림이 제대로 공부 안 해놓다 보니까 대신해서 돌림이 다 틀렸어요 라고 해맑게 웃는데 여러분 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전민기 알아? 몰라요. 송도영 아니에요? 어? 송도영 아니에요? 아니야 승부했을 거예요. 잘 모르는데.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받침대 A, B 위에 8m 길이 질량 50g짜리 나무판 위에 질량 100kg짜리 볼링공. 왜? 볼링공이 100kg짜리야? 누가 굴려? 그거를 토레가 들린다고? 네. 야, 씨. 어쨌든 그리고 볼링공과 오른쪽 끝에 물체 가만히 잠겨 있는 상태인데요 해봤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어디서 한번 본 문제 아닙니까? 네. 꽤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체 길이가 8m짜리라고 하겠습니다. 8m짜리고 질량 50kg짜리였습니다. 그리고 1m 되는 곳에 여기에 100kg짜리 볼링공이 있다고 하고요. 네. 2m 되는 곳에 받침대 A가 있습니다. 1m, 2m, 1m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1m 남겨놓고 4m 되는 곳에 또 다른 받침대 B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는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받침대 A가 나무판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받침대 B가 떠받치는 힘의 크기의 3배랍니다 해놨네요. A가 떠받치는 힘이 얼마? 3F 쓸게요. B가 떠받치는 힘을 F라 쓴다면 3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이해됐습니까? 네. 아직 이 물체의 질량은 모르겠습니다. 물체의 질량을 웨이트 이렇게 써볼까요? 어차피 뭐 다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니까 웨이트보단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봅시다. 되겠습니까? 네. 킬로그램 단위로 쓰기 위함입니다. 되겠어요? 네. 일단 물체의 질량을 먼저 구해야 될 것 같네요. 그지? 그리고 나서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면 물체를 나무판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킬 때 수평 이동할 수 있는 최대값은 이라는 거니까 결국엔 물체의 질량에 대한 정보가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부터 해볼까요? 돌림의 기준은 어디를 삼아도 상관없다 했는데요. 네. 기왕이면 어차피 이 힘 F에 대한 정보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물체 M과 힘 F에 대한 정보를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A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A 기준으로 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잡아보도록 하죠. A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50kg짜리가 있네요. 1kg 떨어졌죠? 50kg짜리가 1m 떨어졌습니다. 됐습니까? 네. 물체의 질량 M이 있습니다. 얘는 떨어진 거리가 5m 떨어졌죠. 됐어요? 네. 그럼 반시간의 투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일단 100km짜리 있죠? 얼마의 거리에 있습니까? 하면 2m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힘 F가 올려야 되는 거리가 있는데요. 힘 F가 4. 됐어요? 자, A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를 기준으로 해보자고요. 토크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B 시계 방향 토크를 했습니다. 물체 M이 1kg짜리 있고요. 네. B를 기준일 때 3F가 시계 방향을 올리는 거죠. 3F 곱하기 거리는 4 떨어졌네요. 됐습니까? 반면 B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은 했습니다. 50kg짜리 막대의 무게중심 요놈이 내리겠네요. 얼마 떨어졌습니까? 하면 3 떨어졌죠. 그리고 100kg짜리가 6 떨어졌군요.
되겠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M에 대한 것과 F에 대한 2원 1차 연립 방식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이건 여러분들 계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질량 M과 힘 F가 얼마 나오는지 해주십시오. 여러분 풀 문제 아니야? 풀어봤습니다. 왜 썼어? 이거 입시를 위해서 했었다고? 2013년도 네. 2015년도 3월 거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2015년 3월) 문제 아니야? 2015년 6월 말고 3월. 아, 2015학년도 이거. M은 75나 F는 4분의 1이 20. 이거는 모든 애들이 다 풀어냈던 거 아니야? 아하 이거 똑같은 문제야? 그래. 문제야. 그냥 이걸 물체라고 했지 거기는 뭐 사람이었을 거 아니야. 문제 베꼈네 이거. 그럼 뭐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베낀 거야. 셀페이드가 베낀 거야. 아까 그랬잖아. 이것도 그렇고. 셀페이드가 베낀 거야. 셀페이드 수능이 셀페이드를 베꼈으면. 야, 이 빠가. 자, 질량이 얼마 나오는데? 75. 75kg 나오고 힘F는 얼마였대? 4분의 225. 4분의 225 맞아. 되겠어?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이렇게 쓰면 돼요. 됐습니까? 됐나? 자, 실제 퀘스천 뭐였지? 미터 떨어져. 이놈을 요 받침대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않고 이 물체, 즉 사람이었는데요. 75kg짜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 평을 유지하면서 하는 거였잖아요. 네. 어디를 기준으로 휙돌 것 같으냐 하면은 결국엔 이놈을 기준으로 돌아버리겠죠. 네. 최대 움직임 x를 하자. 최대 x까지 움직이면 뭐 한다? 뒤집어질 거라고 이걸 기준으로, 이놈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거는 힘이 안 걸릴 테니까 하겠다고요. 이해됐어?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요 놈을 기준해서 시계방향 돌림과 반시계방향 돌림이 같아지는 순간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크 시계방향 잡아봅시다. 반시계방향 잡아보죠. 시계방향 돌림이면 일단 이 50kg짜리 있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50kg짜리가 무게중심 센터 베이스는 돌림 1m 거리에 있었고요. 요 그대로죠. 이 질량체 M이 아까 75kg짜리고 현재로서는 5m 거리에 있었는데 최대 당길 수 있으니까 5 x까지 가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네. 됐나? 반시계방향 토크는 어떻게 나옵니까? 4분의 반시계방향 토크는 100kg짜리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1. 네. 100kg짜리가 얼마만큼? 2m 거리에 떨어져 있네요. 이때 요 받침대 힘이 더 이상 걸리지 않으니까 요렇게 해서 이 두 개가 뭐하다고? 같다고 놓으면 끝날 일이다라는 거죠. 네. 이해됐어? 네. 200이고 50 나오면 150은 75에 5 x 요게 2배가 돼야 되니까 x는 3이면 되겠네요. 이해됐어? 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참고로 이거 입시 물릴 때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 문제는 다 맞췄다 했잖아. 네. 왜냐면 내가 네 문제를 했는데 네 문제를 먼저 그림 그려놨는데 첫 번째 거는 다 맞췄어. 질문 필요 없다 했잖아. 네. 근데 왜 그때는 맞췄고 왜 지금은 틀려? 누구냐? 또 가지면 30번 야?
뭐 항상 돌림은 어디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30번 문제 봅시다. 발목과 발의 해부학 그림인데요. 발끝으로 서 있는 경우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발꿈치를 약간 들어서 실제 발은 C점에서만 바닥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살짝 들어서 C점에서만 바닥과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A의 길이는 5cm. 여기가 종아리 근육이 연결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뼈가 있는 점이 라지 B점이네요. 그지? 네. 맞습니까? 그래서 요 사이 거리가 A, 요 사이 거리가 B. A의 거리는 5cm, B의 거리는 15cm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무게 W가 9N으로 가정한다. 야, 9N이면 뭐? 이 사람 뭐야? 900g짜리야? 뭐야 이거? 신생아도 아니잖아. 발에 가해지는 힘 중 종아리 근육이 점 A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 FA와 발목뼈가 점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FB를 바르게 얘기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지? 네. 종아리 근육이 점 A점, 점 A점 어디야? 여기요. 아, 종아리 근육이. 응? 점 A점이 어디야? 요게 A점이야? 네. 종아리 근육이 A점에 가해주는 힘의 크기와 근육이 이렇게 당겨오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FA.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점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발목뼈가 점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거 말하는 거지? 네. 근육이 당기는 거. 일단 사람의 몸무게가 9N이라고 합시다. 되겠습니까? 네. 사람 몸무게가 9N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9N 내리는 거를 C가 떠받치는 게 9N이 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요게 이 기준점으로 받침점으로 생각한다면 그지? 거리비가 1대 3이니까 힘을 3배 더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됐어? 네. 그러면 FA는 얼마다? 27. 27로 잡을 수 있었겠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떠받치는 이쪽에 떠받치는 힘이 그러면 9N 떠받치고 27N 떠받치니까 수직으로 눌러주는 이 힘은 27과 9를 합하면 36. 네. 이렇게 쓰면 FB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됐어? 네. 사람의 무게가 이 C점에 다 걸려 있다라고 발꿈치 뭐 발가락인가?
어쨌든 여기 C에 걸려서 떠 있는 상태. 네. 그래서 이렇게 떠 있어서 사람 전체 무게 9N을 이게 C가 떠받치고 있고 요게 돌림힘의 기준점선 때 1대 3의 거리가 되니까 힘이 3배 더 걸리는 FA. 그렇게 하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하고 뒤에서 그 위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 할것 같은데. 발목뼈가 B에 작용한다니까 결국엔 이게 들어올리는 힘이 있으면 내리는 힘이 균을 맞춰야 되죠. 발목뼈가 B점에 누르는 이렇게 말입니다. 과거 우리가 여기 그 대저울 있잖아요. 대저울 0.5kg짜리가 누르고 그리고 여기에 1kg짜리가 있고 물체가 있고 손으로 올리는 그렇게 해서 내리는 힘과 손으로 들어올리는 힘이 전체적인 힘의 평형을 만드는 뭐 그런 관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보다 차라리 그 뭐죠? 장애 문제 팔꿈치 이렇게 드는 거 그게 문제가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균일토는 너무 이상하잖아. 됐어? 다른 질문? 다른 질문은요? 세페이 질문 없어요? 네. 진짜로? 자 그러면 입시물리 펴봐. 여러분 때 지난주 입시물리 때 2015년 거 수능까지는 다 해준 걸로 기억됩니다. 맞습니까? 네. 2015년 수능 타워 크레인 있었지? 네. 맞나? 맞습니다. 그러면 2016년 거 소개를 하는데 자 2016년 어제 올려놓은 어제 가야지 일요일날 올려놓은 동영상 봤다 손. 그러면 1번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안 봤어? 안 봤어요. 어떤 문제인지 알고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이거야 뭐래줘봐. 할 수 있지. 이거라고? 뭐래줘봐. 내 영상을 중기라면 하나. 너 누구세요? 뭐라? 이 친구 누구지? 진짜로. 모래주머니가 맞지. 자 입시물리 책을 나는 안 들고 왔어요 하는 사람 들어봐. 어떤 아 진짜 내가 씨 그렇게 들고 오래 해도 씨. 가방에 안 들어가요. 사진 찍어서 지금 어떤 개 후레자식일까? 이거 나눠줘. 어느 정도 분량인지 알겠지? 아니. 몰라? 뒤로 보면 흰쪽으로 된 게 나올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나눠줘. 맞았지? 풀지도 않았는데. 중계에서 설명. 입시물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16년 3월 거 돌리는 파트 보면 되겠습니다. 3월 거 10번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지? 나눠줬나? 네. 자, 겨울 때 우리 특강을 했던 프린트로 줬는데요. 입시물리 책 있는 사람 입시물리 책으로 그냥 풀어요. 알겠어? 네.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막대에 두 개의 실이 있어요.
그 두 실 사이의 간격은 4L입니다. 되겠네요. A는 12kg짜리 모래주머니가 있었습니다. B는 7kg짜리 모래주머니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동일한 질량으로 동일한 질량으로 모래가 빠져나오고 있답니다. 질문은요. 이 두 실에 걸릴 장력의 크기가 같아지는 순간 얼마만큼의 질량이 빠졌습니까? 하는 빠진 질량을 구하라는 질문입니다. 문제 확인됩니까? 네. 프린트 있는 사람 뭐 입시브리체 있는 사람하고 이제 다 가지고 있지. 문제 됐어? 네. 자 그럼 문제 큰 수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 같아? 요 12kg짜리에서 질량 M이 빠지고 7kg짜리에서 역시 질량 M이 빠지는 순간 이 두 실에 걸릴 장력이 마다 같다는 거죠. 이랬어? 네. 두 실에 걸릴 장력을 그냥 T로 쓰고 싶은데 그냥 F로 씁시다. 이랬습니까? 네. 됐나? 되겠나? 네. 누구를 기준해야 될 것 같아? 저 아무거나 기준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뭐 요 놈을 1번 점이라자 1번 점을 기준해보자고요. 이랬어? 네. 1번 점을 기준으로 토크 시계 방향 누가 소리입니까 하면 예 A가 내리네요. 12-M의 질량으로 L의 거리가 있습니다. 뭐 L 하지 말고 1로 봅시다. 어차피 뭐 그지? 네. 다음 B가 내리겠죠. 네. B는 얼마만큼? 7-M의 질량으로 거리를 보니까 5만큼 떨어졌죠. 네. 이게 시계방향 토크입니다. 그렇다면 토크 반시계방향 토크는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F가 올리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네. F 곱하기 4L 거리네요. 그래서 네. 그 순간 그렇다면 이번엔 요 놈을 기준으로 해볼까? 2번을 기준으로 해보자고요. 역시 토크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계방향 토크는 누가 있습니까? 얘를 기준으로 시계방향 토크는 요 놈이죠. 네. 그래서 7-M의 질량이 됐습니까? 네. 예, 1의 거리에 있습니다. 요 실이 위로 끝이 몰리니까 이것도 시계방이죠. 2번을 기준으로 해봐요. 네. 됐어요? 그래서 힘 F 곱하기 4 거리에 있습니다. 반시방은 누굽니까 하면 A죠. 네. 반시방은 12-M의 질량이 얼마만큼? 3. 3만큼 떨어졌습니다. 이 둘이가 서로 같다는 것과 요 둘이가 서로 같다는 것을 놓으면 될 일이겠죠. 네. 생각해보니까 굳이 힘 F를 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왜니까 F4L이 똑같은 게 있잖아. 네. F4L 값이 이만큼이니까 이걸 그대로 F4L에 네. 닦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M이 나올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해봐. 계산해봐. 정리하고 계산해봐. 넘어갑니까? 네. 4.3.5. M은 4.5kg 되겠습니까? 네. 다음 계산. 2016년 4월에 18번 같은데 2016 4월에 18번인가요? 아니면 6월에 18번인가? 4월 같은데? 4월 18번 맞지? 네. 자 4월 18번 뭐라고 했습니까 하면 A의 질량이 M이었습니다.
B의 질량은 3m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서 막대의 질량이 m이고 C의 질량 모르겠어요. MC라고 했는데 이 MC가 왼쪽 끝에서부터 X거리에 있었습니다. C의 질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과 그리고 얼마 떨어진 거리 X입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A가 가만히 있잖아요. A가 가만히 있던 것은 A 쪽으로 내리는 중력 mg가 있었겠죠. 네. 이해됐습니까? 그 mg는 이 실의 장력 mg하고 같겠죠. 네. 하나의 실이다 보니까 요 실의 장력 역시 mg만큼 걸립니다. 네. 뭐 마찬가지 g 다 걸릴 거니까 m만 쓰겠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3mg로 내릴 텐데 네. 안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실의 장력 3mg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위로 올리는 게 3mg만큼 되겠고 요 무게 질량 힘 3m만큼 걸립니다. 힘의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실이 위로 올리는데 m, 3m 합해서 4m으로 올려요. 4mg로 올려요. 그 다음에 중력에서 내려가는 힘도 얼마만큼? 4mg가 되겠죠. 이미 막대기가 m이거든. C의 질량 얼마? 올린 게 m, 3m 올린 다음에 내리는 건 m, 또 3m 내려야 되겠지. C의 질량 얼마 된다? 3m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막대기가 m만큼 내리고 요놈이 3m만큼 내리는 힘의 평을 제시해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그럼 돌리면 평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돌리기 평을 한다고 이놈을 기준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야. x, 요 길이 x잖아요. 굳이 여기를 기준할 게 아니라 이놈을 기준할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여기를 기준했다는 것은 6L에서 x가 빠지는 이렇게 해야 될 거니까요. 말뜻이 이해됐어? 네. 요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토크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한번 물어볼까 싶습니다. 시계 방향은 이게 올리는 놈 아니겠습니까? 그지? mg로 올리겠습니다. 6L의 거리에서 말입니다. 그럼 반시계는 막대기 전체가 내리겠습니다. 막대기 질량은 m이었습니다. 6L의 무게중심이니까 3L 거리 되는 곳에 있었겠네요. C는 3M의 질량이었습니다. X 하면 되는 거잖아. 이 두 개가 같다 하면 되죠. 이게 너무 간단하지 그냥 L이면 되죠? 3ml, 3ml, 6ml 될 거 아니야. 되겠어? 이해됐나? 2016년 6월에 그러니까 2017 학년도 되겠지? 6월에 20번 피에로가 있는 문제 맞습니까? 문제 맞아? 네. 질문은 막대기와 통의 질량이 M1이었고 삐에로와 공의 질량이 M2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삐에로가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4L이래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왼쪽 끝과 오른쪽 끝까지 움직일 수 있는 즉 삐에로가 움직일 수 있는 이 거리폭이 4L이에요. 평행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하겠습니다. 맞게 이해됐어요? 네. 가장 왼쪽에 있었을 때에는 이놈을 기준으로 돌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놈을 기준으로 돌기 직전의 것이었을 겁니다. 맞게 이해됐습니까? 가장 왼쪽은 이놈을 기준으로, 가장 오른쪽은 이놈을 기준으로. 이해됐어? 요 M1의 센터 베이스는 여기에 있다고 할게요. 이해됐어? 물론 엄밀히 말하면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어? 여기 있어도 상관없는데 뭐 일단은 여기다가 놓고 M만 놓고 그래서 왼쪽에 있을 때를 이쪽,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를 여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4L 거리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십시오. 한번 만들어봐. 동영상 안보 티가 팍 나지?